69화 3부 이어가겠습니다. Yeah. 하이피스트가 애니얼 이벤트로 매년 연말이 되면 이렇게 뭐 헌드레드라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해 이제 좀 이슈가 되었었던 그런 뭐 패션 디자이너라든지 뭐 업계 관련 인물들을 이렇게 리스트업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HB 100, HB 100이라고 올해도 이거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보면서 올해에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HB 100 같은 경우에는 뭐 이들의 슬로건이 이제 모든 그 장르의 분야의 창의력을 좀 분출하는 주목을 받는 그 이노베이터 혁신가들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하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뽑아서 이제 꽤 됐어요. 한 8년 정도 됐죠. 예. 그리고 공신력이 좀 생겼는 느낌이 있어요 이제는. 그렇죠. 일단 그 글로벌 디지털 패션 관련된 미디어로서 하이피스트의 위치는 어쨌든 공고하고 예,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것만 따로 다뤄본 적은 없는데 연말이고 하니까 슬쩍 네,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몇 년 전에 있었어요. 몇 년 전에 한번 그때. 왜냐면 얘기하긴 했었죠. 얘기는 하는데 이제 한 챕터별로 다 다룬 적은 없지 않나요? 맞아. 네, 맞아요. 네. 중요한 건 아니죠. 네, 그래서 근데 그 원래 작년까지는 그 HB 100 그 하이피스트 100명만 딱 뽑았거든요. 패션, 예술, 문화 뭐 등등 네, 네. 관련되어 있는 혁신가들. 근데 올해는 그 HB 라이징이라고 하는 것과 또 작년에도 했었지만 그 하이 어워즈라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몇 가지 뭐 패션 관련된 그 수상 부문을 또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작년에도 들어는 갔어요. 그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뭐 협업 관련된 뭐 최고의 베스트 스니커에 뭐 맞아요. 나이키가 꼽히면서 그 사진으로 뭐 피스 마이너스 원 나이키 에어포스 원이 쓰이기도 했고, 근데 뭐 제가 쓱 보니까 아 정말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이제는 진짜 많아졌어요. 아, 그래? 옛날에는 딱 기억나요. GD, CL, 뭐 윤 들어가 있는데 윤 사실 한국 사람으로 안 쳐야 되는데 치고 막 이런 느낌이. 그래서 뭐 아무튼 한번 좀 훑어봅시다. 그래서 이게 그 올해 각각 산업과 어떤 뭐 이런 분야에서 뭐 발전에 기여를 한 이 사람들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패션 인더스트리와 스트리트 웨어 인더스트리 크게는 이렇게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뭐 예술이나 음악 쪽에 관련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 일종의 서문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네. 구글 그 번역을 쓴 거긴 합니다만은 그 2020년은 변화와 성찰 생존의 중요한 해였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을 배경으로 패션, 신발, 예술 및 음악의 창작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 산업을 탐색해야 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어두운 시대에 놀라움과 기쁨, 약간의 희망을 제공하는 디자인과 노래, 예술 작품 및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올해의 HB 100는 매년 뛰어난 작품을 컬렉션을 만드는 디자이너, 아티스트, 뮤지션 등을 그 이렇게 북돋아주는 우리의 전통을 높이고자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하다. 예, 그래서 그들의 창의성도 칭찬을 하면서 이 그레이구스라는 또 파트너 타이틀 스폰서랑 파트너를 맺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카테고리로 HB 라이징에서 10명의 디자이너와 브랜드를 선정을 했습니다. 뭐 아무튼 뭐 그런 것들. 그레이고스는 좀 맛이 없지. 아 그래요? 좀 별로예요. 좀.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사람들을 한 명 정도씩만 좀 소개를 해볼까요? 네네. 이게 저는 사실 이 글을 다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읽진 않았는데. 네, 누가 보겠어요? 아이고, 아니, 나중에 볼 건데. 우선 몇 명 이제 그냥 가볍게 찝어보면, 우선 작년에 그 후드바이 에어의 디렉터인 셰인 올리버가 없었거든요. 쉬고 있었으니까. 근데 올해 이제 다시 후드바이 에어가 돌아오면서 돌아왔더라고요. 다시 들어갔더라고요. 그게 좀 인상 깊었고, 그리고 또 인상 깊은 사람이 그 니콜 루나가 있어요. 누나 아니겠죠 분명히. 니콜 러흐닌? 맥러글린. 요 분이 뭐냐면 이제 약간 리폼해가지고 되게 기발한 아이템들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가장 최근에는 그 크록스랑 콜라보한 게 되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막 희한한 신발들을 많이 만들어요. 제가 이거는 여기 그 자료 화면으로 띄울 수 있도록 해놓을게요. 네.
낄 수 있도록 요 해놓을게요. 사람이 되게 들어갔다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요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작업을 시작했냐면 자기가 만든 걸 인스타에 그냥 올렸는데 흥미로워서 사람들이 막 화다 날라서 화제가 돼가지고 유명해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콜라보레이션까지 했는데 확실히 그게 인스타그램 시대가 뭐 물론 뭐 인스타그램 시대 된 지 한 10년 됐지만 그래도 아직도 자기가 뭔가 잘하면 인스타그램으로 뜰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사례인 것 같고 한국인이 진짜 많은데 의외로 민주킴이 들어갔어요. 뭐 하는 사람이요? 민주킴? 김민주라는 디자이너고 그 넷플릭스에서 말하자면은 그런 프로젝트 런웨이 같이 이 패션 디자이너들 대상으로 컴페티션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글로벌에서 1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H&M이랑도 뭐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맞죠? 그거는 그 전이었고. 그 전이고 네. 그 이후에도 그래야 되구나. 네, 그래서 이 민주킴이 이제 좀 사실 브랜드를 좀 만든 지는 조금 됐었었는데 맞아. 서울 패션위크도 했어요. 네, 이렇게 조금 조용했었다가 올해 정말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죠. 여기도 써 있는 것처럼. 이게 올해예요, 그 넷플릭스 그게? 네, 맞아요. 넥스트 인 패션이라고 해서 네, 이제 아무튼 거기에 또 우리의 또 그 한국인 디자이너가 포함이 됐다.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아니 저는 진짜로 민주킴이 하이피스랑 별로 접점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넷플릭스 프로그램이 있었군요. 가장 최근 컬렉션들이 막 엄청 막 인상 깊고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 넷플릭스 하이브 있었네요. 네타포르트에서 판대요. 한번 보시면은 적당하겠습니다. 옷은 캡슐 계속 컬렉션도 하고- 만들고. 네. 브랜딩도 요즘에 다시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뭐 제 개인적인 감상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아무튼 이게 인지상정인지라 그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뭐 타임 100이든 뭐 하이피스트 100이든 뭐 비즈니스 오 패션 500이든 한국 사람들을 아무래도 체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예. 뭐 국뽕이 아니더라도. 근데 바조 99%의 바조 그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근에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성장이 되고 있고 거의 5년 예, 하이비랑도 끈끈한 관계를 보이고 있고 맞죠. 뭐 최근에 뮤지션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CL도 들어왔었지만은 그 혁오가 한창 그 밴드 혁오가 떴을 때 혁오가 정말 파괴력이 대단하잖아요. 네, 그런 들어가 있었어요? 네, 또 많이 들어가 있었죠. 네, 그랬지만 지금은 나왔고 네, 요즘 이슈가 없으니까. G드래곤도 그 군대를 그 병역을 하기 전에는 거의 매년 최근에 들어갔었다가 하이피스트 매거진에 커버도 했었고요. 근데 올해는 이제 크게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나와 있는 상태였는데 희한하네요. GD 신발이 몇 개나 나왔는데. 그 빈자리를 채웠던 게 이제 그 젊은 디자이너들이 조금 좀 많이 나온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이피스트도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지 여기 나오진 않아요. 그쵸. 네, 근데 그냥 하이피스트가 좋아하는 종류의 사람들은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후지와라 이로시 프래그먼트 디자인 그리고 비즈빔의 파운더인 히로키 나카무라 뭐 예를 들어 뮤지션 제이 발빈 그리고 피어 오브 갓의 제리 로렌조 언더커버의 준 다카하시 주냐 와타나베 그 아티스트 커즈 디폴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뭐 매년 들어간다고 네. 디폴트 값이에요? 디폴트 값이에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여기 베르디가 들어가 있거든요. 올해 뭘 했는지 저는 사실 의문이긴 해요. 근데 뭐 그거는 라프 시몬스, 리고 웬즈, 리카르티 씨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버지라블로가 버지라블로 그건 뭐 킹정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그 승수 씨 말도 일리가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는 게 뭐 레이가 쿠보랑 에이드리언 조페라고 이제 꼼데가르송이랑 도버 스팀 마켓에 이제 이들은 부부죠. 예, 그러면서 파운더이자 프레더지 던트이기도 대표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분들도 계속 들어가 있고, 그쵸. 뭐 샘 로스, 콜드월 그리고 키스라고 스니커즈 숍으로 출발을 했다가 지금은 거의 뭐 브랜드가 자신의 제국을 만들고 있는 로니 피그 같은 경우도 들어가 있고. 로니 피그가 올해 진짜 좀 되게 약진했죠. 맞아요. 보면은 그 키스 브랜드는 진짜 올해 엄청난 영향력 그 확장을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키스는 저 인정해요, 진짜. 그리고 또 여기 또 고인물 중에 한 명이 그 메디콤 토이의 CEO 타치히코 아카시. 네, 그러니까 그 메디콤 토이는 뭐 사실 이 토이라는 캔버스로 거의 뭐 모든 사람들이랑 다 모든 걸 해본 브랜드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렇고 뭐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 트래비스 스캇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 들어갔고 조금 재밌는 거는 뭐 이 요지야마모토가 이번에 좀 같이 다른 일본 디자이너들이랑 들어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요지야마모토 올해 괄목할 만한 그런 게 있었나요, 혹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막 이분은 그냥 하는 거 계속 쭉 하시는 분이고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수프림이랑 같이 협업 컬렉션을 낸 적은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그 요지나 이제 꼼데가르손 같은 경우에는 그 리스펙트의 개념으로 좀 계속 넣는 거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예. 뭐 괄목하는 콜라보나 이런 게 있진 않았죠. 그냥 꾸준히 나 하고 있죠. 예, 요지는 요지니까요. 사실 뭐 그치, 요지. 디자이너들의 디자이너들이고 맞습니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들어간다고. 예. 네. 베르디는 진짜 개오바네 근데.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반대로 베르디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 하이피스트 100이라는 게 물론 굉장히 영광스러운 어떤 어워드이죠. 100명밖에 안 고르는 거니까요. 근데 이들의 제일 중요한 점은 자신들의 테이스트를 담고 있는 시성, 그러니까 시적절한 사람들을 고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베르디는 어쨌든간 그 뭐 걸스 돈 크라이를 사람들이 이제 뭐 옛날만큼 많이 입는 것 같지 않는 느낌도 있지만 네. 어떤 현상 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 그러니까 그 일본이어서 가능한 현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한국은 기본적으로 그 선후배가 서로 안 끌어주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누가 되면 질투나고. 그쵸, 네. 그쵸. 한국이 아주 그렇죠. 베르디는 정말 이 리스트에 있는 모든 일본인들이 베르디를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실제로 좋아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머리채 잡고 끌어올렸죠. 언더커버, 이리 와! 사카이, 뭐 휴먼메이드, 니고 모두가 다 이 사람이랑 협업을 하고 맞아요. 얘를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라이징 스타로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베르디는 그런 본인이 원래 할 수 있는 종류의 작업보다 그러한 종류의 어떤 마케팅적인 것들로 정말 끌어올려진 사람이죠. 네, 근데 뭐 다 떠나서 그런 관점에서 실제로 베르디라는 브랜드의 인지도가 엄청나게 떡상을 했으니 뭐 들어가는 거는 저는 뭐 맞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 조금 재밌는 것들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사람들, 텔파 클레멘스. 아, 맞아. 그러니까 이 자신의 이름을 딴 그 텔파라는 브랜드의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예요. 얘는 왜 난닝구를 저렇게 입고 있는 거야? 저가 그 약간 무용수 옷 같은 게이시의 약간 대장이에요. 저 팔론 데다가 대가리를 넣고 있네 쟤는. 저 디자인은 제가 봤을 때 약간 그 헬무트랑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저는 말하자면은 올해 그 뭐 사회적인 키워드가 뭐였냐. 네, 그러니까 HB100도 사회적인 키워드를 분명히 담고 있단 말이죠. 그쵸. 블랙 리브즈 매더 있었죠. 네. 검은 생명으로 중요하다. 네. 검은 생명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구글이신 줄 알았어요. 구글이 얘기한 거예요. 검은 생명 문제. 그래서 이제 근데 텔파를 비롯한 흑인 패션 디자이너들, 미국 흑인 디자이너들이 자신들의 좀 신진 브랜드들을 내는 어떤 느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버지라블로, 헤론 프레스톤, 그리고 셰인 올리버가 그 전 세대에 살짝 끝을 걸치고 있었다면, 그쵸. 물론 그들의 레벨은 다 다르죠. 네. 네. 아무래도 셰인 올리버는 조금 더 매니악한 성격이니까요. 둘에 비해서.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디자이너들이 확실히 등장하는 것 같고, 또 흑인 씬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 어떤 그들의 문화, 고유한 문화를 담고 있으면서 계속 그 밀어올. 착각하신 것 같네요. 그래요. 착각하신 것 같아. 2004년부터 옛날부터 했어요. 왜 이 사람. 차라고 그래요? 안 되겠네. 그래 같은 것도 있지. 네. 근데 아무튼 이제 뭐 그런 느낌으로 약간 이 헬파. 좋다. 네. 기가 막히네. 하필이면 저런 게 나와 근데. 그러게. 착각하신 거 아니야? 싸가지가 없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여러 곳들이랑 또 많은 또 작업을 했어요. 뭐 갭이랑 협업도 하고, 맞아요. 뭐 그리고 2020년도 그 CFDA라고 그 미국 패션 디자인 어워드에서 아메리칸 액세서리 디자이너 올해의 디자이너로 뽑히기도 하고. 가방이 또 가격이 적당해서 살만한데 이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좀 젊은 흑인 디자이너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확실히 좀 그 현재의 모습이다.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아마 나이는 버지라블로도 안 할 거예요. 오래 하신 분이거든요. 네, 오래 해가지고. 뭐 늦게 뜬 거지 뭐. 그치, 늦게 뜰 수 있지. 아, 그리고 여기 누군지 모르는데 일본인 큐레이터도 들어가 있고 막 그러는데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신지 나누자카? 네. 네 모르겠습니다. 네. 네, 뭐 저도 별로 관심 없고.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네.
뭐 브레인데드도 들어가 있고. 아 카이 역시 응씨. 저는 뭐 이제 제 관점에서 또 좋아하는 사람들 이제 좀 있군요.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일단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좀 어떤 리스펙 그러니까 올해 이제 이슈 메이킹을 한 것보다는 리스펙트를 기반으로 선정한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보다 보니까 좀 느꼈어요. 그래서 뭐 아까 대표적으로 뭐 그 레이가 쿠보 여사 같은 그쵸. 분들 그런 분들이라든지 그 요지 야마모토 선생이라든지 그런 사람도 있고 이 그 모리아 스이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올해 뭔가 엄청난 이제 이슈 메이킹을 한 것보다는 이 사람이 그냥 꾸준히 이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어왔다는 면에서 그 점에서 좀 이제 그 리스펙트를 해주는 그런 것 같아요. 와쿠마리아 파운더죠. 이제 그리고 그 누구야? 그 밥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뭔가 외모 자체가 되게 좀 사진부터 달라. 좀 결이 다른 것 같은. 약간 노스페이스적이야. 뭔가 되게 그 아메리카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의 이제 그 아저씨가 한 분 계시는데 패턴사 아저씨들 막 무슨 사진 찍어놓고 맞죠, 좀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제품 개발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근데 그 제품을 개발을 하는 게 뭐 디자인을 가미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원단 자체를 이제 개발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고어텍스의 이제 그 이 여기에는 이제 인벤터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하는 역할은 이제 치프 뭐라고 말해야 되지 엔지니어링 오피서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딱 사진 보면 딱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제 아저씨는. 갑자기 무슨 미국 역사 얘기할 때 나올 것 같아 사진. 네, 그 작년 올해 해가지고서는 그 고어텍스가 되게 제품군 베리에이션을 되게 많이 늘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뭐 새로운 이제 제품군 시리즈들 뭐 플래티넘 같은 것들이 이제 막 쭈루루룩 이렇게 늘리면서 이제 좀 이제 다시 이 업계 이제 1위를 이제 수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요 많은 이제 도전들이 있잖아요. 고어텍스를 이제 제끼기 위한 이제 도전들이 있는데 하지만 그걸 수성하기 위한 이제 제품군들을 많이 만들었죠. 그런 면에서 이제 막고 아저씨 되게 구수한 외모를 가진 게 콜라보도 열심히 하잖아요. 매력적입니다. 근데 콜라보 같은 경우에는 이 아저씨가 이게 주관하는 건 아닐 터이고 이제 다른 이제 그 마케팅 사업부에서 이제 하겠죠. 자 그리고 고어텍스 스튜디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젊은 브랜드들이랑 협업을 하는 파트가 따로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네버덱 같은 경우가 이제 고어텍스랑 할 때 그 고어텍스 스튜디오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까를로 리베티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이 아저씨는 이제 그 스톤 아일랜드 대표예요. 아저씨. 근데 스톤 아일랜드가 진짜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뭐 우리는 막 그 중고차 차파리들이나 입는 옷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아니죠. 되게 전 세계적으로도 반응이 좋았고 그리고 다양한 이제 제휴 제품군도 만들었고 아니, 한국에도 그 컨템포러리 존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어서 매출이 기가 막히게 나오는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메인 브랜드 자체가 되게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스톤 아일랜드도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엄청 고감도의 그 옷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얘네들도. 은근히.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그 어떤 이탈리아 컨템포러리의 전형적인 그런 옷이에요. 그런데 그런 브랜드를 그래도 이제 젊은이들이 이렇게 좋아할 만큼 이렇게 힙한 브랜드로 이렇게 운영을 했다는 면에서 저는 까를로 리베티의 공이 굉장히 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얘기하겠지만 또 팔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몽클레어한테 팔렸으니까. 또 그 성공적인 또 인수합병까지도 프림에 가까운 이끌어냈죠. 비용을 받았더라고요. 1조 2천억 정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그 가격으로만 놓고 보면 우리가 되게 숭상하는 그 유명 브랜드 슈프림과 스톤 아일랜드는 동격인 거예요. 그냥 그 판매 가격으로만 생각해 보면 그 정도의 이제 브랜딩을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까를로 리베티. 그리고 라이징 얘기도 좀 다 하시고. 난 네 얘기할 때 다 들어줬잖아. 죄송합니다. 자 에러슨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죠. 이 형은 진짜 곤조가 있는 양반인 게. 이 형이 왜 이렇게 괴로워해? 흑화했어. 흑화했어? 왜? 요즘 인스타 봐요? 안 봐요, 잘. 여자친구를 그렇게 올리는데 여자친구 밀어주는 거지, 뭐. 왜 이렇게 이상하게 밀어? 왜 이렇게 헐벗 끼고 밀어? 아니, 뭐, 그게 또 좋은가 보지, 뭐. 그렇게. 뭐, NTR 같은 느낌인가 보지. NTR, 씨. 그래서 에러슨유 형은 여전히 이제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메인 브랜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되게 그 소량만 이렇게 출시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야 이런 커리어를 이어가는 게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옷은 정말 기가 막히죠. 왜 굳이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되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제품을 만들죠. 이거 보긴 봤어요. 맞죠? 이거 왜 이러고 있는 거냐? 그럴 수도 있죠, 뭐. 자 그리고 이분은 한동안 이제 조용히 지내다가 이제 다시 이제 좀 리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양반인데 그 소라야마 하지메라는 이제 그 작가가 있습니다. 미술 작가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쯤에 되게 퓨처리스틱하면서도 섹시한 그런 그 비주얼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던 그런 사람인데 이 양반이 한동안 그냥 잠잠히 있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스트리트웨어 브랜드들이 이제 많은 제휴를 했었죠. 뭐 대표적으로 엑스라지 같은 브랜드들이 이제 이 작가하고 이제 제휴를 하면서 그분의 이제 옛날에 그 레트로 그래픽을 담은 그런 뭐 티셔츠 같은 거 만들고 그랬었죠. 그래서 소라야마 지메를 제가 저희 외삼촌이 그 시각 디자인 전공했거든요. 그래갖고 그 어렸을 때 그 외삼촌 방에 가면은 그런 도판 같은 것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 도록 같은 것들이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그거 보다가 이 사람 알았어요. 왜냐면 그림이 야하거든 이 사람이. 그치. 그래갖고 어렸을 때 보면서 아 굿이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사람. 기괴한 야함이지. 그렇죠. 갑자기 이제 다시 떠오르면서 옛날에 이제 추억하게 했었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야 이 새끼 어디 갔어 이 새끼. 갑자기 욕한다. 이 양반. 톰삭스가 여기 또 이제 리스트업에 올랐더라고요. 아 삭스랑 이런 건 사치가 아니라. 톰삭스. 근데 그 발음이 되게 애매해요. SACH잖아요. 이제 되게 애매한데 아무튼 그래갖고 톰삭스 이 양반이 저는 올해 나이키 그 제휴 상품군들 중에서 톰삭스 제휴 상품군이 제일 좋았어요. 너무 갖고 싶어요. 보면서 디자인을 이렇게까지 이끌어낼 수가 있구나. 예, 그러니까 나이키의 어떤 폼팩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수준까지 이제 만드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제품군이 되게 큰 영향을 끼쳤는지 나이키에서 되게 독특한 디자인으로 나오는 그런 지금 이제 캐리오버 시리즈가 하나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톰삭스 디자인에서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듯한 그런 제품군이 나이키가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뭐 있어요. 그런 거를 만들 정도로 되게 독특한 디자인 스타일을 나이키한테 관철시킨 그런 양반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제 톰삭스의 컬래버레이션 시리즈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 자체도 디자인하는 스타일이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기회 되시면은 톰삭스 디자인에 대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톰삭스랑 나이키의 프로젝트는 이 사람이 유명해진 작업이 예술가잖아요. 네, 초기 작업 중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명해졌던 게 포장지, 루이비통, 에르메스 뭐 이런 럭셔리 브랜드들 포장지를 가지고 오브제들을 만든 피스들이 여러 아트페어에 나가면서 꽤 유명해졌었거든요. 변기도 만들고 뭐 이거저거 했는데, 그리고 이제 나이키랑 정말 말도 안 되는 종류의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잖아요. 우주 나라가 진짜 이거를 나이키가 수용을 한단 말이야. 막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이랑 나이키가 말하자면 서로를 나이키의 어떤 자금력과 이 디자이너가 아니라 예술가의 어떤 진짜 극한까지 밀어붙인 수작업의 크리에이티브를 담아서 엉뚱함과 기발함 같은 것들도,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그냥 계속 자기 세계관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소비를 해야 되는 또 대상을 만드는 거니까 그것들을 사기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도 윤수 씨 말에 굉장히 동의해요. 그러니까 올해 수많은 협업들이 나왔고 이거보다 더 유명한 것들도 많았지만 그러니까 톰삭스랑 나이키의 협업은 다른 패션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협업이랑 그냥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예쁜 아이템을 뽑아내는 종류의 어떤 것들, 그리고 또 뭐 아무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유명한 패션 하우스 브랜드들이 하는 종류의 협업도 결국에는 트래비스 스캇 주고 뭐 누구 주고 그렇게 푼단 말이에요. 킴 존스 엄청 좋아하지만 킴 존스가 그렇게 막 에어 조던을 시딩을 막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은 미쳐 날뛰지만 뭐 저 방법이 최선이겠지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톰삭스는 조금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네. 저는 그게 나이키랑 톰삭스가 멋있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안 해도 하입이 엄청 되죠. 그래서 아까 이름이 기억 안 나는 제품군은 나이키 ISPA 시리즈인데 그거 보시면은 톰삭스 디자인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저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라이징 쪽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한번 살펴보시죠. 네. HB 라이징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100명을 넣은 거잖아요. 근데 라이징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주를 패션 브랜드로 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떠오르는 10명의 디자이너와 브랜드를 이제 새롭게 보여주는 새로운 카테고리다. 그래서
이제 스타일이라는 어떤 분야에서 패션 분야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 뭐 아티스트나 기타 창작자도 고려는 했대요. 근데 결국에는 패션에 좀 영향을 크게 미친 사람들을 위주로 했다. 미친 사람들. 네, 그래서 10명을 이렇게 싹 보면은 뭐 이제 뭐 그러니까 자기 브랜드를 하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픽 디자이너가 있긴 있어요. 꿀 빌어먹을 디종이. 아, 번역 좋네. 기가 막히네. 이거는 그 번역이 아닌 걸로 보겠습니다. 꿀 빌어먹을 디종. 허니 퍼킹 디종. 허니디 형이라고 원래 유명한 DJ인데 이제 자기 레이블을 냈죠. 그리고 뭐 헬렌 컬쿰, 또 그리고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 제가 오늘 쓰고 있는 모자. 이것도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이 들어갔다는 게 또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콜라보를 같이 한 사람. 그리고 또 한국에 이 GD의 누님으로 유명한 웰던 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위 원원 돈이 아니라 웰돈이라고 있는 웰던이라고 있더라고요. 웰던입니다. 스테이크 먹고 싶다. 네. 누가 봐도 GD 누님 여기 왼쪽에 계시죠. 닮았어요. 네. 그래서 그 일단은 뭐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또 뽑힌다는 게 그럼요. 한국 브랜드가 2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한국이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라이징은 10개만 선정한 거예요? 네, 10개만요. 근데 2개나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상당히 그 한국의 진짜 파워가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사담인데 네. 홍콩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이피스트. 어. 홍콩이 안 들어가 얘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면은 에디슨 첸, 그 이제 그 주스 샵이랑 네. 유명한 아주 수많은 중화권에 협업을 하는 진관이 떡곤좌 그쪽 사람들이 이번에 다 안 들어갔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뭔가 그 형님 인정해줘야 되는데. 근데 저는 진관이가 패션 쪽에서 중화권에서 쌓아 올린 업적들은 완전 리스펙하거든요. 무시할 수 없죠. 그 사람이 뭐 비디오를 유출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뭐 그건 솔직히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사생활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작업들은 정말 탁월한데 요번에 그쪽 계열의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근데 쏙 빠져 있더라고 다. 그 계열 그쪽 그 중화권에 또 라이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근데 이제 중국 쪽을 배경으로 하면은 라이징에 일단 중국계 없죠. 없는 것 같아요. 피터도 한 명 있네. 피터도.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그 하이피스트 100에서는 팽첸 왕이 들어갔다. 팽첸 왕이 있고.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은 들어갈 만하죠. 사실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긴 하죠. 근데 그건 의미 없어요. 그런가? 왜냐면 그 로크를 그러면은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그렇고, 그래서 뭐 네, 시대가 이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국적성이라는 거가 좀 되게 분위기가 많이 희석되는 거야. 맞아요. 그건 맞죠. 사실 뭐 저기 네이버 뉴스에서나 이제 막 그냥 한국인 누구 이런 얘기 하는 거지. 뭐 저희가 로크...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엄청 한옥기스러. 뭐 로크만 하더라도 저는 영국이자 우리나라이자 뭐 그냥 그 본인 스스로가 별 생각 안 하는 사람이자 뭐 그런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패션 브랜드는 기본적으로 글로벌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이 조금 특이한 경우들이 그 일본 디자이너들, 예를 들어 캐피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거의 싸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일본에서 계속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었고 옷들이 가성비가 너무 좋고 디자인에 대한 철학도 완전 뚝심 있고 심지어 메이킹에 대한 기가 여러 막히고? 가지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 브랜드가 설립된 지 꽤 오래됐는데 서구권에서 주목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근데 이제 갑자기 떴죠. 도쿄 시부야 뭐 하라주쿠 오모테산도 같은 데 가던 외국인들이 이제 그 나카메구로 같은 데 가면서 에비수도 들렸다. 여기를 이제 한번 가봐야 된다. 근데 걔네는 가보면 이제 바이어들 막 떡실신 하는 거지 진짜. 와 좋겠다. 뭐 이 미친 브랜드가 있는데 왜 아직도? 약간 이런 그래 놓고 이제 진짜 그 타이밍에 한 3, 4년 정도부터 전부터 뭐 미스터 포터라든지 유명한 그 어떤 편집 매장들에 헤이븐 뭐 이런 들어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 하이피스트 100에 뽑혔습니다. 그 전까지 안 들어가 있었죠. 안 들어가 있었어요. 캐피탈은 물건 좋지. 네, 훌륭하죠. 사실 제가 입고 있는 것도 거의 건데. 저는 다 진짜 제가 캐피탈 많이 입거든요. 훌륭한 너무 좋아요.
아 부자들이요. 아 그 일본에서 하면 싸요. 맞아요. 일본에서 싸요. 외국에서 사면 좋대요 근데. 두 배 넘는 거. 거의 2배 넘게도 붙이더라고요. 친일파들이야. 네. 아무튼 그 아니 이 10명 중에 어쨌거나 이 한국 디자이너인 그 네.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이 또 들어갔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게 저는 좋은 사례라고 보는 게 완전히 비제도권 브랜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무슨 그 뭐 CFDK 같은 데하고 전혀 그 교류 안 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저는 이런 사례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캐피탈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디자인은 전혀 다르지만 행보는 그냥 하던 거 그냥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이제 그 연락 이제 오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잖아요. 저는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을 뭐 사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그 처음 브랜드가 나왔을 때부터 제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점은 브랜딩이 되어 있는 상태로 어떻게 브랜드가 나오지? 였어요. 맞아. 네, 그러니까 이 파프라는 이름의 어떤 라벨, 옷의 어떤 만듦새 같은 것들, 그리고 웹사이트나 인스타그램에서 보여주는 형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브랜드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처음 제가 옷을 실제로 본 게 해인사 쇼룸에서 봤거든요. 네, 거기 한 벌 걸려 있길래 네. 샀다 그러더라고요. 둘이 좀 알아가지고. 근데 친해요, 맞아. 네, 그래서 근데 그 이분들이 하는 작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국적이 한국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 정말로 이제 국적이 진짜 상관이 없다. 뭐 코리안 브랜드님 이런 뭐 그런 걸 따질 종류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냥 어떤 디자이너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계속 파고드는 종류의 브랜드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뭐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튼 엄청 축하드린다는. 네. 아니 그 브랜딩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들이 한 2번 정도 이미 그 전에 다른 브랜드를 해보고 실패에 가까운 경험들을 해보고 아주 치밀하게 해야 된다는 거를 경험하면서 이제 파프를 했던 거고 본인들 아직 자기네들이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고민 많이 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디렉터 그러니까 듀오거든요. 임동준, 정수교. 네, 근데 한 명은 더 디렉터에 가까워, 한 명은 더 디자이너에 가까운데 그 임동준 디렉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보면 지독한 인간이에요. 일에 대해서도 그리고 고민하는 뎁스도 엄청 지독해서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한참 어려요 저보다. 근데도 엄청 배울 점이 많고 그리고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되게 점점 더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패션 브랜드를 시도하려고 하는 뭐 그런 뭐 패션 브랜드나 디자이너가 늘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애새끼들이 참조하기에 되게 좋은 그런 레퍼런스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저런 방식으로도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동시에 이 사람들이 사실 하나의 액션들이 굉장히 섬세하거든요. 이제 맞아요. 보고 있으면은 이게 쉽게 떠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가야 되나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몇 가지예요? 마지막으로 기왕 다룬 김에 하나만 더 하시죠. 네네. 지금 라이젠까지 했으니까 네. 어워즈, 어워즈 하시죠. 하입상. 하입상. 프레드 페린 줄 알았네. 그러니까. 월계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오마주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갑자기 종교까지 간다고요? 아무튼 그 하입 어워즈는 뭐 심플해요. 그냥 패션과 운동화 문화에 큰 영향을 준 브랜드를 다루고 축하를 한다. 네. 네. 포커싱을 되게 좁혔네요. 그 수상 카테고리가 최고의 남성복 브랜드, 여성복, 신발, 협업, 베스트 스니커. 깔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차라리 낫지. 네, 하이피스트가 더 오버하려고 그러면 재수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예술의 상을 줘. 아, 이러면 이제 뭐 이거 개쳐먹는 거지. 그치. 니네가 뭔데 씨발 이거 하는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이 부분이야말로 제가 봤을 때 권위가 있다. 아 진짜 있죠. 하이백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간단히 뭐 서문을 읽어볼게요. 하이피스트 2020 어워즈는 올해 패션과 운동화 문화에 큰 영향을 준 브랜드, 디자이너, 파트너십 및 제품을 축하하는 행사입니다. 우리는 디자인의 예리함으로 수상자들을 기리는 한편 소비자 비평가 및 그들이 육성한 커뮤니티에 흥분과 자신감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합니다. 번역이 괜찮아. 괜찮지 않았나. 나보다 글 잘 써.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뽑혔는데 그냥 하나씩 꿀 빌어먹을 뭐 아 그거는 뭐 걔가 이름 잘못 지은 거지. 누가 허니랑 퍼킹이 붙을 그 줄 뻑이 왜 알겠어. 붙여? 꿀 빌어먹을. 이거는 진짜 좀 힘들었다. 네. 그래서
최고의 남성복 브랜드는 루이비통이 또 뽑혔어요. 킹정합니다. 뭐 아무튼 코로나 시국에 루이비통. 판매 버지라블로의 감소- 루이비통인 거죠. 판매 감소, 그쵸, 남성복이니까요. 예, 판매 감소를 뭐 겪었는데 전자상 거래를 운영하면서 확장 기반에 좀 도움을 줬다. 예, 그 어느 순간 보니까 온라인에서 겁나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너무 좋아요. 올해 그 온라인 리뉴얼했어요. 그래갖고 원래도 있긴 있었는데 되게 맞아요. 구리게 되어 있었는데 맞아요. 또 리뉴얼했어요. 그리고 뭐 최근에 뭐 MBA랑 같이 아니 진짜 버지라블로는 정말, 자기 후배들한테 할 수 있는 거를 다 뺏겠다고 아주 굳은 각오를 하고선 흑인 문화와 관련된 걸 싸그리 다 긁어가지고 오지게 갖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 흑인의 그 어떤 문화적 정체성 분야 쪽에 버질이 결국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본인의 크리에이티브를 발산하는 건 당연히 있겠지만은 그냥 그 문화의 후지와라 히로시가 되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 그리고 그 문화들이 서브컬처고 언더였는데 그냥 다 럭셔리로 다 끌어올리겠다는 어떤 굳은 각오. 네, 후지와라 그래서- 히로시가 이제 도쿄 문화를 그렇게 만들었었던 그쵸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이 최고 남성 브랜드 아무튼 뽑혔고 뭐 인정합니다. 네. 킹정입니다. 저도 사실 올해 여행 갈 줄 알고 이렇게 소소하게 루이비통 엄마 샀잖아요. 가방이랑 뭐 그 니고랑 협업 같은 것도 한번 사봤는데, 네, 뭐 가방은 좋습니다. 저거 없어질 예정입니다. 제가 훔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올해 이제 그 후보자들 노미니 노미가 있었어요? 후보자들 당연히 있죠. 네, 그래서 이 팔라스, 팔라스, 오프화이트, 수프림, 구찌. 에이 그놈의 그남 밟고. 근데 아까 저 노미니에서 저 스프림은 우리말로 대법원이라고 번역을 역시 궁전, 좋아. 오프화이트, 대법원, 약간 구찌. 스타워즈도 생각나고요. 제가 좋아요. 슈프림, 슈프림. 궁전은 딱 2.5. 보고 팔라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궁전. 대법원은 정확하게 뭘까? 진짜 그러니까 원래 수프림 코트라고 그러잖아요. 슈프림 대부분. 코트. 네, 근데 야 대단한데 구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궁전도 있고 대법원도 있고. 맞습니다. 궁전 좋네. 네, 그리고 이제 최고의 여성복 브랜드로 프랑스 디자이너 마린 세어라는 디자이너를 뽑았는데 마린세네. 앤덤이라고 이분이 그 말하자면은 완전 신진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앤덤 그 패밀리 펀드 어워드라고 여기 써 있는데, 앤덤이 그 유럽에서 완전 전위적인 패션 디자인으로 유명한 젊은 디자이너들을 서포트하는 아주 유서 깊은 어워드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써 있지만 Y 프로젝트, 네. 이제 프랑스에 있는 또 일종의 베트멍의 프랑스 버전 같은 걸 하는 그런 또 거죠. 디자이너죠. 네, 그랑 같이 이 상금을 수상을 했고 어쩌고저쩌고를 리워드가 쏠쏠하네. 네, 하고 있는데, 그 이 분이 뽑힌 거는 이유가 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사실 여성복 브랜드 중에 이 그 마린세레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더 좋은 어떤 컬렉션을 선보이는 디자이너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약간 이 베스트 위멘즈웨어에 이번에 뽑힌 이유는 조금 시대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옷을 만들 때 최소 50% 이상을 이제 업사이클 소재로 옷을 만드는 게 이 브랜드의 원칙이래요. 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많은 브랜드들이 다 팔로우업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결국 시대는 이쪽으로 갈 것 같거든요. 무조건 가야죠. 왜냐면 지금 SPA 브랜드들이 계속 그 망테크를 타고 있는 게 약간 그냥 뭐 불매운동 이런 것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 다 톱니바퀴처럼 엮여 있잖아요. 오프라인 매장이 사람들이 안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그리고 패스트 패션 너무 편리하고 좋은 존재지만 뭐 그거 뭐 맨날 바꿔서 뭐 할 거야, 나가지도 않는데. 약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쓰레기를 오지게 만들고 있고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옛날에는 진짜 그냥 넘기는 종류의 문제였지만 편리함을 위해서, 지금은 생각보다 조금 더 와닿는 뭔가들이 생기고 있다. 맞아요. 우리 주변에. 왜냐면 전기차 같은 것들.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약간 좀 뽑힌 게 아닌가 싶고, 뭐 이쪽도 이제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엠부쉬, 매복, 매복. 네. 네, 그리고 프라다, 맞아, 번역 깨야지. 보테가 베네타, 그리고 라칸 스미스 이렇게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보테가요. 저도 보테가가 더 많긴 한데 마린세를 인정할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킹정까지는 아니고 인정 정도입니다. 너는 마린셀에 뭐가 좋았습니까? 마린세레는 사실 스트릿 무드도 좀 있고, 저는 마린세레 처음 로고 보고선 기가 막혔다고 생각한 게, 제가 오타쿠로서 그 세일러문 로고가 약간 맞아요. 오마주 같이 네. 느꼈거든요. 그 초승달
들어간 모노그램을 안 입고 있는 여자 뮤지션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요. 어. 근데 저는 그녀가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 그런 시대 정신도 있지만 그 크리에이티브의 시대 정신도 되게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맞아요, 오타쿠적인 맞아요. 문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란 사람들이 메인 세대가 되면서 막 그런 것들까지 다 했을 때 마린세레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맞아요. 그런 어떤 그 여기도 이제 써놨는데 그 뭐 뷰티인 파인드 뷰티인 케이오스라고 써놨는데 그런 혼란, 그러니까 지금 20대 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가 다 하이브리드된 정서 같은 것들, 뭐 3D와 뭐 아날로그와 90년대와 애니메이션과 오타쿠와 뭐 난장판이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의 키룩처럼 보여주게 된 어떤 역할을 사실 이 브랜드가 했죠. 맞아요. 네. 이 사진이 되게 상징적인 것 같네요. 그러네요. 기가 막히다. 좀 저는 되게 의외의 선택이자 하이비스트다운 선택이더라고요. 하는 게 뭐 지금 노미니에 있는 브랜드들 중에서 프라다나 보테가 베네타처럼 저는 좀 더 매스 어피어한 그런 브랜드들이 이제 여기에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네, 마린세레가 선택이 되었어요. 매복이 탔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복도 뭐. 매복. 새로운 신발 브랜드, 새로운 균형. 이거 뭔지 알겠어요? 새로운 균형? 뉴 밸런스. 나 좋다. 제가 다른 그 캡처하면 영어로 쓰는데 이거는 한글로 새로운 균형. 뉴발란스 개꿀찌. 기가 막히네. 새로운 균형. 뉴발란스는 아무튼 2020년에 저것도 뉴발란스.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여러 가지로 근데 그 사실 이거는 뭐 누가 뽑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그냥 일단 나이키가 항상 탑티어에 있고 그 다음 나머지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하이비 뉴발이랑 내년에 뭔가 좀 하려고 분명히 그 형 이름 뭐야? 그 대표 형 케빈 마. 마영. 근데 뭐 마오빠. 그걸 떠나서 이 어떤 이 브랜드 자체가 사실 수많은 스니커 브랜드 중에 가장 그래도 트렌드를 안 타는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지 같은 것도 안 만들고 솔직히. 그죠. 그러니까 신상을 막 빡색을 뽑아내지 않죠. 그 아까 에럴슨 유가 참여한 그 IP 어쩌고 이런 ISP. 막 끝까지 간 막 이런 것도 안 하고. 근데 보면은 또 올해 여기도 써 있지만 이 그 여러 가지 협업들의 모델들은 또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새 신발을 요번에 오랜만에 낸 느낌이 있었어요. 맞아요. 주력으로 민 게. 근데 저는 그것들이 그 소위 말하는 약간 뉴 노멀이라고 하잖아요. 네. 뉴노멀. 그런 것들이랑 좀 맞닿아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놈코어랑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팬데믹 상태에서 사람들이 막 옛날만큼 막 깃털 달리는 옷 이런 거 안 입잖아요. 네. 도대체 언제 그런 걸 입고 다니셨죠? 사진 좀 있으시면 저 깃털 좋아해요. 제가 깃털. 입었던 건 아니고 그냥 솔직히 그냥 상상으로 말해. 입었어요. 20대 때. 맞아요. 옛날 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도 써있지만 이제 그런 어떤 간소화된 정신을 유지했다. 그리고 브랜드의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올해 다음으로 더 많은 것을 얻는데 뭐 도움이 됐다.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저는 뉴발란스가 되게 어려운 지점에 있는 그런 거라고 보는. 그러니까 추구하기 어려운 지점에 도달해 있다고 보는 게 별거 안 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진짜 빡세지.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칸가루스나 뭐 그 서콘이나 이런 애들은 분석을 졸라 할 텐데 분석 안 하나? 나름 해 노력. 나름 하겠죠. 근데 이거 어려워요. 저한테 하라고 해도 모르겠어요. 저. 이건 못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최소한 뭐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하잖아. 콜라보도 뭐 하고. 그 중에 먹히는 거를 밀고 나가는 그치. 거고 그런 게 있는 건데 뉴발은 크게 큰 액션을 그렇게 많이 취하진 않아요. 얘네들은. 근데 하지만 사람들은 꾸준히 뉴발을 소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뉴발에 대한 좀 또 인상이 되게 좋았었죠 사람들이. 맞아요. 그게 되게 절묘한 포인트이자 다른 브랜드들이 이제 추구하기 어려운 그런 지점이죠. 뭐 솔직히 전 보진 않았는데 제이든 스미스, 윌 스미스 아들. 이 친구도 완전 뭐 힙스터 스타죠. 그쵸. 근데 이 친구도 뭐 모델을 서가지고 뭐 콜라보레이티브 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네요. 근데 그 미국에서 뉴발란스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호감형 이미지가 아닌 쪽도 있었어요. 파운더가 이제 뭐 오래된 백인 아저씨인데 인종차별하고 그런 트럼프 쪽을 약간 지지하고 뭐 블랙 리브즈 매터 때 살짝 그 이슈가 조금 있었었는데 이제 그런 걸 좀 만회하고자 이 블랙 그 흑인 단체에 올해 6월에 애틀란타에 있는 흑인 단체에 만켈레를 또 기부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커뮤니티 자체를 좀 활력을 북돋기 위한 행사도 했다고 여기 써 있는데 솔직히 그 뉴발란스가 10,000페어를 기부하면
나이키는 한 10만 페어 정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들긴 하네요. 근데 어쨌거나 저는 돈 받았나?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이것도 좀 그 바뀌는 종류의 그 어떤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브랜드 선정에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네. 네. 아니 사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상이죠. 이게 잘 됐지. 그 올해 살로모도 들어갈 법하지 않았나? 살럼은 뭐 짭도 안 되죠. 안 되나요? 네, 왜냐면 그거는 정말 트래킹 거절당하셨네요. 그건데 약간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그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이제 나머지 2개 남았는데 빨리빨리 해보시죠. 네. 자, 베스트 컬래버레이션에 서구 형이 산 거네요. 리고와 버지라블로 LV2입니다. 뭐 버질 리고는 리고가 뽑힌 거 자체는 뭐 킹정해요 이것도. 응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올해는 막 뭔가 이렇게 명치를 때리는 것 같은 협업은 없었다. 맞아요. 네, 솔직히 이것도 스리슬쩍 나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 작년에 막 티저하고 서로 아직도 다 안 팔렸어요. 아 그래요? 네. 사고 싶네. 그리고 뭐 아무튼 뭐 그치만 저는 LV2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컬렉션이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엄청 비싼 것들을 만들긴 하지만 그 휴먼메이드의 그 어떤 아이덴티티, 니고가 그 미국 문화와 어떤 일본 문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애정 같은 것들과 또 마찬가지로 비패션 디자이너 출신으로 미국 사람이 프랑스 브랜드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션을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잘 섞여 있다. 그래서 저는 커머셜적으로 상당히 좀 매력 있는 컬렉션이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사고 예를 들어 싶죠. 톰삭스와 나이키가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한 컬렉션이라면 이 둘의 어떤 조합은 안정감 있게. 진짜 말하자면 선수들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팔겠다는. 근데 이거는 뭐 솔직히 똥을 싸도 팔리지. 근데 너무 이뻐. 근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상당히 좋았고 뷰티풀 똥. 뭐 이런 오거나이저 같은 거 하나 사고 보고 싶었어요.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리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50만 원 하거든요. 그래도 아무래도 나쁘지 않은데 50만 원이? 부자. 야 근데 어차피 안 살 거니까. 가방 사줬잖아요. 얘는 50만 원인데 이 옆에 있는 오리 있잖아요. 이거는 한 500만 원 했어요. 오리인데? 오리가 500만 원이야?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더 비쌀 수도 있어. 서구 형 가방 얼마예요 그거? 한 300만 원? 갖고 싶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뭐 괜찮은 어떤 조합이었다. 네. 그러고 이제 후보자들은 트래비스 스캇이랑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5, 안 돼요. MM6 메종 마르젤라랑 노스페이스. 아니야. 이거는 뭘까요? 친척이 BMW 네이버우드? 키스. 키스랑 BMW. 그리고 근데 저 키스 BMW 찾아보세요. 쩔었어요 진짜. 저는 괜찮아. 저거 차라리요. 저거 저는 진짜 개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투시 40주년 콜라보레이션들이 들어가 있네요. 나쁘지 않은데 스투시가 맨날 저걸 많이 해가지고 좀 메가리가 좀 없죠. 저정 니고에 비해서. 좀 메가리가 임팩트로는 없지. 이제 좀 자주 하니까. LV2가 괜찮았다. 킹정입니다. 네. 킹정. 네. 그리고 아마 이 컬렉션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또 살래. 또 살래 이거. 살래. 사고 싶다. 베스트 스니커즈 부분. 와 이거 진짜 킹정입니다. 킹킹정? 킹정. 디올 곱하기 에어조던 1. 디올 곱하기 에어조던 1. 에어 디올이죠. 네. 이거는 진짜 스니커 역사에 남은 신발이에요. 맞아요. 그 예전에 그 뭐였더라? 무슨 콜라보였더라? 그거? 슈프림 루이비통? 그 루이비통 카니에 웨스트. 제스퍼. 제스퍼 나오고 그랬던 그 시리즈만큼이나 저는 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제가 이런 거에 족도 관심 없거든요 평소에. 네. 그런데 이거는 저도 갖고 싶더라고. 그래서 일단 루머가 있었죠. 조던 브랜드가 디올이랑 같이 뭔가를 한다. 뭐 루머는 대체로 맞으니까. 근데 아무튼 여기도 써있지만 수많은 일반과 협업 상품들이 가득했지만 2020년에도 올해 그 전 세계 스니커즈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엄청난 그 센세이션을 일으킨 신발은 단 하나뿐이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것도 여기에 비견할 수가 없네요. 어디 비비나? 네. 허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 같은 것들 때문에 사실 이게 드랍이 3월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여러 가지 좀 연기가 조금 있었죠. 맞아요. 근데 정확히 판매가 되는 제품 숫자가 8,000페어였대요. 8,000족이었는데 전 세계에서 인터넷으로 뭐라 그러죠?
신청 구매 신청을 한 사람들이 500만 명이 넘었대요. 와. 이 정도면 그냥 다 한 거라고 보거든요. 한 나라가 다 사고 싶은 거지. 아,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그 주변 이 유명 인사들이 또 이 신발을 받은 것들을 올리면서 맞아요. 불을 지폈고, 어디서나 끼는 이 또 트래비스 스캇이 아주 큰 역할을 했고, 아. 지금 잘 껴. 판매가가 $20,000랍니다. 이것들 얼마예요? 2,600만 원 정도 하죠. 아, 2,500만 원. 8,000족이나 만들었는데도. 엄청난 하이브 있죠. 네, 근데 뭐 이게 로우 모델이랑 하이 모델이 두 개 같이 있는데 저는 그 컬러 선택이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연한 이 그레이 녹색빛이 살살 도는 이 그레이는 정말 디올의 컬러거든요. 그쵸. 그리고 사실 신발이 뭐 중국에서 만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거 신발 자체가 다 한쪽 한쪽 다 메이드 인 디올에서 만든 이탈리아에서 꽝저우에서 만든 걸. 만든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다고 뭐 신발이 더 안 뜯어지냐 이러진 않을 거예요. 아니, 디자인이 살살 녹아요. 그냥 이거는 굉장한 그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점은 그 하이엔드 패션과 비하이엔드 패션계의 어떤 센세이션을 몰고 온 협업, 디자인 협업, 브랜드 협업을 주도한 인물이 굉장히 웃기게도 결국에는 킴 존스예요. 그러니까 이 업계의 다른 사람들 중에 이 정도로 센세이션을 몰고 온 협업을 한 사람은 요즘 들어서는 딱 한 명 있거든요. 버지라블로. 그 둘이 거의 뭐 해먹는다. 아, 근데 슈프림과 루이비통도 사실은 킴 존스가 한 거잖아요. 네, 그쵸. 다 헤쳐먹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이 버지라블로 본인이랑 나이키가 더 텐을 해서 이제 또 한 2년 전쯤에 정말 또 비견할 종류가 없을 만큼의 또 센세이션을 만들었잖아요. 그쵸. 1년 내내 시대를 바꿨지. 네, 근데 팬때가 그 난리가 둘이 다 났었지. LVMH 소속의 이제 디올맨과 루이비통 남성복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데 그냥 이런 상상치 못했던 거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이 사람들은 참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다 싶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무튼 이 신발은 뭐 어쩐지 신발 소개할 때마다 할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것들을 소개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주변에 이거 있는 사람 있어요? 본 적 있어요? 그 뮤지션 뭐 다 포함해서. AUMG 뭐 무슨 그레이 막 이런 사람들 받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길고 긴 하이피스트 100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재밌네. 올해도 되게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고 뭐 되게 재밌는 게 나는 많았어요. 코로나가 한참 이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불경기일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불경기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살 놈은 샀다. 살 놈은 사고 뭐 만들 놈은 만들고. 맞아요. 뭐 아무튼 뭐 어쨌든 하이비 꼽은 거긴 하지만 저희가 꼽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보면서 여러 가지로 다 뭐랄까 공감되는 동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말도 안 되는 거는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뭐 저는- 베르디 같은 거 제가 서구형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네, 뭐 그런 면에서 뭐 아무튼 재밌네요. 이렇게 해보는 것도. 네. 우리도 이런 거 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네. 우리 매년 어워즈 했었는데 올해는 너무 바빠갖고 그냥 생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하이버워즈를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고 아니 이거 우리가 한 거예요. 이거 원고 제가 보낸 거예요. 의견이 비슷하다. 맞습니다. 자,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